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97년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모으기 운동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어려가지고 이제 이해를 못한 게, 어떻게 금을 파는데 달러가 갚아지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원리였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달러가 없는데 달러가 어디선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제 뭔가를 주고 가져와야 돼. 근데 원화는 주면 너무 싸니까. 가치가 너무 싸니까 금을 주면은 줘야지. 그만큼의 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잖아요. 달러가 오는 건데 근본이 이제 부활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어쨌든 금도 어쨌든 안전자산이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 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 거죠. 그쵸. 자원도 없고 우리는. 그치.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있던 그 돌반지까지 다 싹싹 긁고 모아서. 모아서. 너무 안 됐다. 슬퍼. 지금 슬프다. 이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부자들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그거를 만약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갖고 나서 바로 팔았으면 이득을 본 거야. 맞아. 근데 그 이득을 포기하고 원화로 원화로 받아서 그 환차를 메꾼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막 TV에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 막 애 얻고 금내. 진짜.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너무 특이한 광경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저 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다. 하긴 대단하긴 해. 그러니까 그런 다른 나라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간다나 아르헨티나나 지금 스리랑카는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 그냥 다 자기 막 창고에 막 지금 달러 쌓아놓기 바쁘지. 근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지금 우리 세대들은 똑같은 일을 할까? 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할 거라고 믿고 싶어. 우리 부모 세대였으니까 그때는 막 다 같이 으쌰으쌰 정으로 막 살고 이런 그쵸. 세대였으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다 망하는 거다. 거고 막 이러니까 다 뭐 이 집에 저 집에 다 봐주고 그러는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이제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그 내셔널리즘을 없애려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노력이 있다라는 이제 시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민을 전체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뭉치지 않게 만드는 거지. 뭉치지 않게 만들어서 이제 그 어둠의 세력 보이지 않는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근데 요즘은 또 그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또 다 이제 자기 나라만 똘똘 뭉치는. 그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자기들 나라에 다 들어오라 그러고. 그쵸. 공장도 다시 다 빽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뭔가 두 개가 있나 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있나 봐. 한참 맞아요. 또 막 신자유주의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다 이제 냉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 그런 면에서 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로 되게 혜택을 본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말이 좀 빠졌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안 되겠다라는 막 그런 좀 공포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MZ세대들 IMF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그러니까 그 그쵸? 어려운 시절을. 예. 하긴 뭐 우리가 6.25 모르듯이 그들이 IMF 모르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도 사실 크게 IMF를 맞아요. 심하게 겪은 아이들도 있기는 해. 우리 때 보면 막 아빠가 사업 망해서 갑자기 잘 살던 애가 막 단칸방으로 쫓겨나 이런 케이스를 보기는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다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해서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받았어요. 네, 영향이 컸죠. 원래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제 자랑 같지만은 그 기사 아저씨 박기사 아저씨라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뭐 어디 놀러 가면 고기도 구워주시고 업어주시고 막 그런 아저씨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사라지고 그 집이 시기에 IMF 때 그랬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난 주변에서 봤지. 또 직장인 우리 아빠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은 크게 영향은 없었거든요. 네,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러게요. 뭐 그런 거 경험 안 하신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달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열정 씨 혹시 달러 할머니라고 알아요?
달러 아주머니, 달러 할머니, 달러 할머니. 시장에? 네, 시장에. 시장에 달러 들고 달러 할머니. 바꿔서 예, 아는구나. 나 모를 줄 남대문 알았어. 시장에 우리 많이 갔잖아. 예. 나 대학생 때만 해도 계셨어요. 은행 가는 거보다 그 할머니한테 바꾸는 게 더 잘 쳐주셔. 잘 쳐준다고. 막 그 배낭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우리 남대문 가서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러 할머니가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수입품 사러 가시면 남대문 시장 항상 가셔가지고 따라갔다가 아주 어릴 때 80년대 초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나 어리니까 모르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쳐다보지 마. 저 할머니들 무서운 할머니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옛날에는 달러 할머니들이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기가 세신 거잖아. 생각해보세요. 그 달러를 들고 그 시장에 전대에 차고 바꿔주시는 분들인데 누가 와서 뺏어갈 수도 있는데 맞아. 보통 할머니들이 아니신 거지.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엄마가. 맞아, 그러네. 예. 이제 달러 할머니의 역할이 뭐 그런 거잖아요. 빠르게 퀵하게 환전을 해주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불법이고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정시 대학교 때 있었다는 거 보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네. 그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와, 그 달러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할머니들이다. 근데 그, 지금 들어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정화돼 있지 않았으면 그쵸. 그런 부분한테 가서 대학생들도 거기 가서 바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20년 만에 진짜 많이 바뀐 거야. 그쵸.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달러를 그렇게 바꾸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게, 맞아. 그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대요, 달러가. 맞아. 예, 믿을 그게, 수 없지. 예, 그게 정말 하나의 엄청나게 안 보이는 그 어둠의 세계의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조 지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쵸? 예, 은행 그래서. 가서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달러 할머니들이 생각나네. 맞아요. 아마 달러 할머니들도 그냥 이렇게 직원이지 더 큰 조직이 있고 그랬겠지, 직원이지. 그랬겠지. 그치. 뭐 보면 우리 TV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명동의 큰손 할머니들 딱 맞아. 있고 맞아.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 맞아. 왜 막 그런 분들 있잖아, 진짜. 대부업 하시는 분들. 예, 맞아. 거기도 또 그렇죠. 자, 그럼 달러 강세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자,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도 이제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신문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신문의 그 예측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근데 맞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무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어떤 언론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 내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이긴 하잖아요. 그쵸. 예. 예. 이게 예측까지는 사실 예. 이게 뭐 개인적인 의견들, 주관적인 의견들이 예. 들어가지만 예. 어쨌든 정보를 알고 내 아하. 생각을 얹어야 되는 거니까 아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오늘 외환 얘기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하게 빨리 알아봤는데. 어려워요. 외환 난 어렵더라고. 계속 보면 막 이렇게 머리를 팽팽 돌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 이게.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뭐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그래서 되게 이게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 달러로 저금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10%가 올랐으니까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파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 워낙 소액이라 그냥 더 놔둬볼까봐. 그러니까 너무 소액이고 당장 필요한 돈 아니면 그냥 좀 더 놔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또 괜히 파운드는 나 좀 사놨거든. 사셨어. 그때 브렉시트 할 때? 브렉시트 할 때 해지한다고 사놨는데 그건 망했네. 그건 좀 되게 뭔가 우리만 잘났어 하는 느낌이었어. 그때 브렉시트 한다고 할 때.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야. 네, 대영 제국 다 될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뭐랄까 방법이라든지 어떤 패러다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끼리 뭉쳐야지만은 얘네들 대항할 수 있지. 맞아요. 예전에 그 대영 제국이 아닌 것 돼요.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또 이제 좀 올라오는 것 지금 같아요. 나 무시해? 뭐 이러면서 이게 너무 무시당하고. 나 그러니까 무시해. 약간. 이거 나토 자기네 주장으로는 이제 나토가 자꾸 막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인 건데 핑계지 뭐.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역사 영화 보기 100편 지금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보셨나요? 예, 36편째인데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 근데 거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넷플릭스 영화인데 마지막 차르라는 그 차르 2세가 이제 마지막 그 러시아의 황제였잖아요. 그 러시아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시리즈 드라마인데 6편짜리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또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러시아가 끝에 어떻게 망했는가.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요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망해가는 러시아가 자기 안 망해보겠다고 러일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였잖아요. 나 그 차르 2세 보면서 막 차르 막 꿀밤 남기고 싶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맞아요. 지 안 망하겠다고 지 나라도 아니고 한국 와서 일본이랑.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해가니까 일본 딱 치면서 자기 그 힘 보여주려고 일본하고 싸움 붙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치는 것도 비슷한 건가? 그치. 그런 거야. 진짜. 그러면서 근데 더 황당한 건 우리나라는 붙을 데가 없어가지고 또 명성황후가 말도 안 되게 또 그쪽 차르 러시아랑 또 손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래. 일본하고 잡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랑 잡는 것도 그나마 그렇고. 러시아 잡는다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 썩을 동아줄이야. 아니 그때 왜 미국이라는 그 프레시한 생각을 못했지? 왜 참신한 생각을 못했지? 그러게. 그러니까 나름 다 최선을 다하시고 살았는데 맞아요. 하긴 뭐 우리가 다 지나놓고 막 그냥 훈수두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맞아, 거지. 근데 그걸 읽으시면은 그 영화 한번 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근간이 돼요. 맞아. 영화 한번 보고 나면 사실 역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글로 있는 거랑 또 달라. 화면으로 남으니까 그쵸. 잔상이. 우리나라가 또 역사 교육에서 구한말 역사가 빠져 있잖아요. 좀 맞아요. 망신스러운 역사라. 그런가? 떳떳하지 못한 그래서- 역사잖아요. 맞아요. 조선 시대 그 막 뭐 정조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잘 배웠는데 나갈 때 세종 그 정조. 이후에 막 진짜 네. 뭐 그때는 고종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구한말 역사가 진짜. 역사에 뭐 이렇게 덕수궁이나 이런 거 다 보면은 그때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건데도 그쵸. 불구하고 그때를 제일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전무하죠. 차르를 보시면서 구한말 역사를 또 같이 이렇게 좀 조립을 해서 보시면은 이때 국제 정세가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정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푸틴도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마지막 네. 불꽃을 활활 태워 네. 이대로 나의 시대를 끝낼 수 없다. 네, 맞아. 그런 그리고 거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르 2세 때처럼 내가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차르 2세는 보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세계사 선생님이 야 그렇게 못난 왕이 없다 막 이러는데 그랬었죠. 그걸 보면 진짜 그렇게 못난 왕이 없어. 너무 고증을 잘해놨어. 그 너무 영화에서? 잘해놨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쁜 사람도 아닌데 진짜 못났어. 오케이. 약간 막 좀 내가 스포라서 말은 안 할게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볼셰비키 당원들한테 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 그래도 마지막 황제라고 어떻게 왕을 죽이나 하고 그냥 그러니까 약간은 나중에 그냥 이제 고종은 그냥 돌아가시고 왕족들은 비운이긴 했지만 맞아. 그래도 일본에서 데려와서 마지막에 그냥 맞아요. 궁에서 돌아가시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러시아는 무섭지.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 정말 전체 그냥 일살하고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몰살하고. 피가 그냥 그 DNA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 러시아는 좀 무서운 나라야.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때 왕이셨던 분을 어떻게 이러냐. 그럼요. 예, 그죠. 물론 이렇게 책임이 있긴 하겠지만 안 된다 이랬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거 꼭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달러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요거는 약간은 연관성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달러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또 실화 영화 50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맨발의 승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넷플릭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 대공황 때 미국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 나가기만 했느냐?
미국이 이제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가 대공황이죠. 맞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이제 텍사스에 이제 어떤 고아들을 이제 숙식을 하면서 기숙학교인데 고아들의 기숙학교 이제 경제공황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막 일을 막 너무 많이 시키고 막 노동을 착취하고 막 그러는 고등학교예요. 남자 고등학교. 이제 거기에 역시 고아 출신이면서 이제 성공을 한 이제 코치 이제 그 미식축구 코치가 가서 미식축구 팀을 만들어요. 그 고아들을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그 고교 리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이제 너무나 비참하게 가난한 상황이라 운동화가 없어서 맨발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맨발의 승리인데 이제 뭐 내용도 괜찮고 한데 맨 마지막에 제가 그걸 보고 울었잖아요. 왜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그 12명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여주는데 실화로? 네, 실화로. 정말 영어를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몰랐던 거예요, 영어를. 그런 사람을 고등학생을 그 코치 부인이 또 가르쳐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대기업의 뭐 임원이거나 교수거나 선생님이거나 막 학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소름 돋는다. 그렇죠, 소름 돋죠.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어. 나 그 한국 전쟁에서도 눈물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저런 분들이구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근데 그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거야. 베테랑이면 인정받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막 그렇게 성공하신 것도 눈물이 나고 한국전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다는 거에서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차르만큼은 이제 지식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는데 일단 시대상은 볼 수 있는 예, 거죠. 시대상과 그다음에 좀 인스피레이셔널 약간 내 영혼을 좀 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또 그걸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금 뭐 우울해지실 수도 있고 경력 단절이 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경력 단절 안 되신 분들도 일하는 상황에서 참 힘듦이 또 많잖아요. 일하는 맞아요. 상황에서도. 예, 항상 힘드실 때마다 크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맞아. 예, 나는 그냥 이 나의 큰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에 있을 뿐이다라는 걸 항상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공황 때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발이 없어서 선수들이 맨발로 뛰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가까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뭐 5, 60년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분명 더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주변 환경에 매몰돼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크게라는 말이 이렇게 좀 넓게 멀리 한 번씩 보는 습관을 좀 기르면 그러면 좀 도움이 그죠. 되는 것 같아요. 방향성도 좀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란 게 지금의 약간 작은 불편함들이 제일 먼저 가까이 오잖아요. 사람한테. 그죠. 지금 당장의 약간의 뭐 사소한 인간관계 뭐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면 어쨌든 다른 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리는 게 좋고 그 관심이 긍정적인 거나 발전적인 거면 훨씬 좋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사실 그 어떤 일상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신문을 찾아보고 또 우리 열정 씨랑 재밌게 얘기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열정 씨가 좋은 내용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꼭 들어주세요.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